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아이비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주 아이비 투자가 케어링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내역이 있어서 케어링이 어떤 회사이길래 투자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아이비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주 아이비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아주 아이비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주 아이비 투자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 아이비 투자가 케어링이라는 회사에 시리즈 A 투자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케어링이라는 회사는 시리즈 B에 해당하는 기업이지만 아주 아이비 투자가 왜 초기에 투자를 했는지 케어링이라는 회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어링은 2019년에 설립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복지 연구,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시니어 케어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는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14개를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4개, 복지연구센터 2개 등 총 34개 직영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죠.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 많아져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2022년도에는 17.5%로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었고 2025년부터 20.6%를 기록하여 초고령 사회 50년이 넘어서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출산율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청년층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중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통합 재가 서비스가 있는데 이 통합 재가 서비스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즉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을 단 하나의 장기 요양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여기서 생각나는 기업, 사실상 지금 케어링이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올해 2024년 1월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 운영을 좀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케어링은 2021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매년 지정하는 것으로 질 높은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지정을 받게 되죠. 고로 케어링은 벌써부터 정부 부처와 우리 한국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타파해 나가려고 협업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 서비스 시장 전망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당연하듯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18년도 노인 요양 시장은 8조 원대로 불과했지만 2022년도에는 14조 원대로 14% 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지금 케어링이 시리즈 B인데 이 시리즈 B를 넘어선 IPO까지 한다면 케어링의 초기부터 투자한 아주 IB 투자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주 IB 투자는 최근 야놀자 IPO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 특별한 이슈 없이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듯 싶었지만 다행히 121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1선 이평선까지 돌파해준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부근 저항에 막혀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60일 이평선의 의미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1월쯤에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줬었지만 이탈을 했었고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700원에서 2,800원 사이 매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오든 싶습니다. 이 61선 이평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해준다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설명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